미나상 곤니치와 하지메마시테 와타시와 리또 모시마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JLPT N2 보장반을 담당하게 된 청해 파트를 담당한 이장우라고 합니다. 자, 청해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우리는 청해 극빈자 들리지가 않아. 외국어는 들리기 시작하면 게임이 끝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청해는 두 부류의 학습자가 있습니다. 나는 어휘만 알면 청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두 번째는 나는 어휘를 알고 있어도 그 어휘가 들리지가 않더라. 이런 부류가 있는데 주로 후자, 어휘를 알고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학습자가 80%, 즉 청해의 극빈자가 80%입니다. 20% 정도가 어휘력만 있으면 청해가 가능한 아주 특수한 경우, 소위 말하는 재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휘를 알고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러한 학습자들은 어떻게 하면 청해가 들릴 것인가? 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파고다 출판사에 딱 걸렸어, 20일 만에 끝나는 딱 걸렸어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강의가 되겠습니다. 청해 파트에 딱 걸렸어는 4회의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고, 본 강의는 3회의 모의고사를 강의를 합니다. 20일 만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1일차부터 15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본 교재의 별책 부록을 보시면 스크립트가 나와 있고 어휘 설명, 그 다음에 본문의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휘를 알고 있어도 들리지 않는 케이스의 학습자들은, 즉 하위 80%의 학습자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작업을 하는가? 절대 청취를 먼저 듣지를 말고 스크립트를 보면서 독해를 하듯이 청취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취를 듣기 전에 이미 청취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의 의미라든가 문장, 해석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하면 쭉 다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CD라든가 MP3를 들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들리기 시작하겠죠. 이러한 작업을 최소 모의고사 2회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작업을 2회, 본 교재는 4회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다. 2회 정도를 하시게 되면 귀가 뻥 뚫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자, 청취 파트에서 다루는 어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어휘를, 의미를 알고 거기에 대한 듣기 훈련을 미리 스크립트를 보시고 훈련을 하신다면, 2회 정도만 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상위 20%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청해 어떻게 하면 들리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청해에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파트, 1번에 과제 이해, 2번에 포인트 이해, 3번에 개요 이해, 즉시응답 종합 이해 5파트가 출제가 되는데, 이 5파트를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1 과제 이해. 이 과제 이해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이해는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파트 1 과제 이해와 파트 2 포인트 이해의 1번 내용, 예제에서 가급적이면 보기의 내용을 한글로 해석해 두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청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학습장, 시험장에서 하는 일이 스피커의 음량과 음질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어지간하면 모든 시험장은 미리 전날에 스피커의 음질과 음량을 체크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음질과 음량을 체크하는 일본인의 멘트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무엇을 하는가? 파트 1에 있는 보기의 내용을 한글로 해석해 두자. 자, 파트 1과 파트 2는 문제 용지에 보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기의 내용이 한자와 히라가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자 위에 루비, 즉 한자 읽기가 나와 있다. 그리고 청취를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보기의 내용이 어려워서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케이스는 절대 없습니다. 이 말은 보기의 내용은 쉬운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파트 1, 파트 2 보기에 있는 내용을 예제나 스피커 음질 음량 체크를 할 때 미리 한글로 해석을 해두자. 왜? 일본인 성우의 말을 일본어로 들으면서 일본어로 된 지문을 해석한다는 것은 상당한 학습자, 실력자가 아니면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예제 문제나 스피커 음질 음량 체크를 할 때 보기의 내용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빨리 쓰든 속기를 하든 한글로 보기의 내용을 해석을 해두자. 5문제 다, 6문제 다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반이라도 한글로 해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파트 1 과제 2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묻는다.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これからどうしますか?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보기의 내용을 한글로 해석을 했다. 그리고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これからどうしますか? 라고 했을 때 남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문제 용지에다가 행동의 대상자를 적자. 문제 용지에 남자라고 적어 놓아야 됩니다. 물론 센세이 또 각세이가話しています. 센세이와 이츠 이키마스까 뭐 선생님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점은 손님, 의사, 환자 관계가 많죠? 이런 것처럼 반드시 행동의 대상자를 문제에 적어놓자. 그리고 문자의 문법 독해와 마찬가지로 청해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묻는 문제.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라는 개념을 잡기 때문에 특정한 어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어휘를 알아야만 정답을 알 수가 있다라는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화 내용 중에서 반전, 급격한 화제 진환이 되는 것은 없다. 문장의 흐름 순서대로 놓기 때문에 반전, 전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보기의 내용은 전부 대화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부분을 두 사람의 대화문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개념을 받았을 때 만약에 남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답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 1이 어떠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며 어떻게 정답을 찾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요는 이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파트 1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여기서 파트 1 보기에 보기 1, 2, 3, 4에 숫자가 안 나와 있다. 숫자, 날짜, 요일, 이치지, 니지, 상지, 지오비, 카요비, 스이오비, 뭐 주요과, 주고니치, 주로고니치 이렇게 숫자가 안 나와 있으면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굳이 필기, 메모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기에, 문제의 보기에 숫자가 있을 때는 숫자, 날짜, 요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대화문에서 다루고 있는 숫자, 날짜, 요일을 체크를 하셔야 되지만 보기에 없을 경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파트 1, 과제 2에는 뭐 이미 일어날 일, 보기의 내용을 해석해 두자, 행동의 대상자를 체크해 두자, 보기의 내용은 성우들이 다 언급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부분을 골라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파트 2, 포인트 2의 6문제. 1번 설명했고, 파트 2 포인트 2에는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묻는다. 파트 1은 앞으로 일어날 일, 파트 2는 이미 일어난 사실, 즉 센세이 또 각세이가 하나씩 때이마스 선생님과 학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세이와 도시대 오코레마시다까 학생은 왜 늦었습니까? 이미 늦었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묻는다. 그래서 주로 묻는 문제가 원인, 이 왜 늦었는데? 늦은 이유가 뭐니? 이유,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많이 묻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을 보면 나세, 왜, 도시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 아시겠죠? 이미 일어난 사실. 여기서 선생님 파트 1은 스피커 음량 음질을 체크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보기의 내용을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파트 2는 스피커의 음질 음량 체크가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문제와 대화 의문 사이에 20초의 시간이 있다. 자, 파트 1 과제 2에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これからどうしますか? 5초 뒤에 문제가 촥 나옵니다. 先生と学生が話しています。パート2。学生はどうして遅れましたか? 왜 늦었습니까? 하고서 20초의 시간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쫙 나옵니다. 20초 시간. 이 시간 충분합니다. 보기의 내용을 해석할 만한 시간이 된다. 아시겠죠? 그럼 청취는 전부 다 포인트인데 왜 파트 2만 유독 포인트 2라고 하는가? 보기의 내용은 전부 지문에서 언급하는데 파트 2는 명확하게 정답이 되는 부분을 성우가 직접 불러준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문제가 6문제 중에서 최소 반, 나머지 반은 뭐 유사 문장이 나온다는 거야. 성우가 정확하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포인트, 그 포인트를 확 잡아버리자는 거죠. 그 포인트를 잡으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정답은 지문의 중간에 나오는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문장, 다음에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私も明日行きたいんです. 데모, 하지만, 그다음 정답이 쫙 나오더라 이거야. 선생님, 언제 접속사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제를 풀어봐야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파트 1과 마찬가지로 행위의 대상을 적어놔야 돼. 각세이 또 센서이가 하나씩 때이면서 각세이와 두시대 오쿠레마시다까 학생이 왜 늦어? 학생이 적어야 돼. 그리고 나서 학생이 말을 합니다. 학생이 말을 할 때 얘가 접속사를 사용해. 그 다음에 답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정답을 불러주는 거야, 지금. 파트 3. 개요이의 5문제. 파트 3은 문제 용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메모.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성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써서
써두지 않으면 정답을 못 찾는다는 말이지. 이 문제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즉 테마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장문 청취 형태입니다. 대화문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제가 아까 앞에서 KBS, MBC, SBS 뉴스를 할 때 그 성우가 어려운 경제용어, 정치용어를 섞어가면서 말을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개요이에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묻는 문제가 개요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의 보기도성과 직접 불러줍니다. 그리고 문제 역시 지문을 다 듣고 나온다. 즉, 각고대 센세이가 하나시테이마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콘도노 나츠야스미니와 이번 여름방에 말을 쭉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선생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 테마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 개요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 왜? 문제용지에 아무것도 없고 문제 역시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트가 정답을 찾기가 제일 쉽다. 왜? 100%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만 알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문제용지에 보기가 없으며 지문을 다 듣고 나서 문제를 불러준다. 특정한 어휘에 집착을 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아시다까라 교지가 아리마스까라. 교지가 뭐지? 행사죠. 근데 교지가 뭐지라고 머리에 딱 박히는 순간 교지란 단어가 머리에 맴돌면서 다른 문장들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특정한 어휘에 집착을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실전에 시험 치면 특정한 어휘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전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특정한 어휘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파트 3 개요이의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 훈련을 하셔야만 특정한 어휘에 집착을 하는 경우는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팁. 성우가 자주 언급하는 어휘가 보기에 나오면 정답이 아니다. 성우가 어떠한 특정한 어휘를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자가 그 문제를 만든 필자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를 던지는 거라고. 우리가 단문독해에서 필자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나 인용문을 쓰면 그것이 보기에 나오면 정답이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파트 3 개요 2에 역시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나 경험을 제시를 했을 때 그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파트 4 적시응답 12문제. 단답식 보기는 3개. 질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 내용을 문제 용지에 대략적으로 적어두자. 질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문에서 언급한 어휘와 유사하거나 같은 어휘가 보기에 나오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질문의 내용. 일반적으로 토익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토익 파트 2 질의응답 문제. 질의응답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when, 언제, where, 어디, what, 무엇, 그다음에 why, 왜, how, 어떻게 이러한 의문사, 부사를 반드시 체크해야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건 나도 강의하겠다. 나도. 일본어 가르친 나도 하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아무나 알고 있는 거고 그 왜를 가르치라고. 그 왜. 자, 파트 4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알아들었다. 알아들었을 경우에 그 질문의 내용을 써놔야 됩니다. 왜? 쓰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기의 내용 A, B, C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깜빡해갖고 답을 못 찾는 케이스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문의 내용을 알아들었을 경우에는 질문의 내용을 보기에 적어놓고 문제 용지에 적어놓고 보기 A, B, C를 듣고 정답을 찾읍시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가 나는 모르겠더라.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의 내용을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노 계약서와 학기시대 구다사이. 이 계약서는 파기해 주세요. 계약서는 들리는데 학기 못 들었다. 학기입니다. 학기. 여러분들이 코노 계약서와 학기시대 구다사이라 말 들었을 때 학기가 모르겠다. 그러면 학기라고 히라가나로 적든지 한국어로 대충 학기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보기 1, 2, 3번에 와타시와 지치력고 학기시마시다. 이럴 때는 나는 실력을 발휘에 따라서 한자 발휘입니다. 발휘. 이처럼 파기하다의 학기와 발휘의 학기는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발음이 비슷하게 들리죠. 즉 문제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문제에서 다루었던 어휘와 유사하게 들리는 발음이 나오면 무조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질문에서 언급한 어휘와 유사하거나 같은 어휘가 보기에 나오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알아들었다. 그래도 보기 1, 2, 3번 중에서 최소한 한 개의 보기는 정답이 아니다. 찍더라도 요령껏 찍자라고 하는 거. 그 한 개의 보기는 유사 발음 내지 같은 발음이 나오는 케이스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N1과 N2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관용구, 수거, 속담에 관해서는 출제되지 않는다. 이 파트 공부하려고 수거, 관용구 공부할 필요가 없다. 비즈니스 회화에서 사용되는 존경이나 겸양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루 이따수. 동사 사역형 플러스 때 이따다쿠 겸양 표현. 존경 표현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루 데스 니나루.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데스 니나루 구다사이. 오고 동작 성명사 플러스 나사루 구다사루. 쌤 너무 빠른데요. 이것은 제게 메일로 보내시면 존경 겸양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회화에서 사용되는 존경 겸양 표현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파트 4 적시응답 12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종합 이해가 4문제. 문제 1, 문제 2, 문제 3은 2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과 문제 2는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 용지에 보기가 없는데 성과 문제와 보기를 불러준다. 따라서 대화문은 반드시 메모해야 한다. 자, 여기서 1선의 선생님들이나 교재에서 보면 파트 5의 문제 1과 문제 2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메모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예요? 종합 이해지, 종합 이해. 그래서 우리가 파트 1이 과제 이해, 파트 2는
포인트 이해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을 미리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파트 3, 개요 이해가 되겠죠. 파트 1, 2, 3을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종합이해다. 그래서 주로 파트 5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 1, 문제 2는 과제 이해 문제와 포인트 이해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과제 이해는 뭐 앞으로 일어날 일, 포인트 이해는 이미 일어난 사실, 주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 1이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상이 된다. 뭐 과제 이해, 앞으로 일어날 일, 두 사람의 대화 문장을 듣고 누가 남자나 여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파악을 하자. 문제 1은 뭐 두 사람의 문제의 내용은 없다. 대화문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대화 내용을 들으면 정답을 잡을 수가 있다. 미리 문제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정답을 잡을 수가 있다. 문제 1, 문제 2, 어떠한 문제가 출제된지 모른다. 천만의 말씀. 종합이기 때문에 과제 이해와 포인트 이해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강의를 들으시는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3은 장문과 대화문의 혼합. 같은 지문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므로 성과 언급하는 장문의 내용을 반드시 메모해두자. 주로 출제가 되는 문제가 온천이 A, B, C, D가 있다. A 온천은 하루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가 있다. B 온천은 주변 환경이 깨끗하다. C 온천은 쇼핑하기에 편리하다. D 온천은 음식이 맛있더라. 이렇게 장문의 내용을 불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온천의 특징, A, B, C, D의 특징을 적어놓지 않으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 A, B, C, D 온천의 특징을 적어놓고 그다음 대화문, 남자, 여자, 너는 어떤 온천 갈래? 남자는 나는 뭐니 해도 음식이 맛있는 데가 좋아. D번이 정답. 여자는 나는 온천도 좋지만 쇼핑을 좋아해. 그럼 B 온천이 정답. 즉 문제 3에서 장문의 내용을 불러주는 A, B, C, D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두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리 다 듣더라도 기억이 안 나서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과 청취에서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문제 푸는 스킬, 요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베이직,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청취를 열심히, 물론 청취의 달인은 다 정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인이 아닌 케이스가 99%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서 강의에 임하고 미리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등히 훨씬 문제 풀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과 청취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청취의 달인이 되기 위한 그날까지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